인천의 어느 마을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건강한 요리를 직접 해먹고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팀이라고 합니다. 소박한 청년 공동체 푸세밭의 이야기 지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에서 온 청년 도시농부 공동체 푸세밭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앞에 있는 세 사람 소개를 하고 시작해야겠죠. 요 큐카드를 들고 있는 저는 오늘 이 순서만 깜짝으로 진행을 맡게 됐고요. 저는 푸세밭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총괄을 맡고 있고요. 저희는 다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부를 닮고자 하는 꿈이 있어가지고 임농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임농부입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네, 저는 푸세밭에서 잡일과 요리 보조를 맡고 있는 성씨앗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저는 요리 좀 하는 영양사 셰프입니다. 네, 이렇게 30분이라는 조금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주된 이야기는 아마 저희 청년 농부 공동체를 소개하고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독특한 이야기나 특별함은 없지만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청년들이 이렇게 도시농업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 어떤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가고 있구나를 좀 엿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저희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대화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채팅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why? 아마 청년 도시농부 모임이 있다라고 하시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해? 뭐 땜시 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씨앗, 저희가 왜 이걸 시작하게 됐죠? 저희가 도시 텃밭을 매개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좀 만나보고 싶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 다 어디 있나? 라는 그런 질문 하나로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찾기가. 그래서 결심을 했죠. 그래, 우리가 해보겠다. 네, 텃밭을 매개로 한번 만나보자 해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희의 메인 사실 프로그램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청년 쉼표 밥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쉼표죠. 맞습니다. 쉼표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즐겁고 신나게 쉬어가고 또 에너지를 얻어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청년들이 요리와 농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제대로 된 과정이 없으면 결과도 없고, 그래서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좀 몸으로 체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서 정말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구나, 다양한 길이 있구나를 좀 엿보시면서 나 자신을 좀 멈추고 내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종의 말하면 시야의 확장, 시각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요. 네, 네, 씨앗. 저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죠? 씨앗 아니고 셰프예요. 네, 셰프. 죄송합니다. 셰프. 저희는 인천시 기준으로 만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인데요. 대학생부터 신혼부부, 아이를 키우는 청년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는 최소 5명부터 20명까지 모이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주된 멤버는 5명이고요. 가끔 오시는 분들까지 하면 소소하게 10명 정도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네, 어디서? 네, 어디서입니다. 네, 씨앗. 저희가 어디서 텃밭을 가꾸고 있죠? 네, 저희가 인천시에 있는 미추홀구의 공영 주말 농장인 어울림 텃밭에서 미추홀구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8, 9평 정도 텃밭을 하고 있고요. 밭은 거기서 하고 바로 그 옆에 이제 미추홀구 도시농업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모임 공간, 그리고 요리 공간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돈이 생겨서 이걸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정의 참가비를 받기도 하고요. 주된 걸로는 인천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작년부터 연 300만 원 정도 받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언제나 미추홀구와 그리고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푸세밭이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이제 들어봤는데요. 이 정도가 사실 살짝 맛본 정도예요. 그쵸. 네, 어떠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푸세밭의 역사. 네, 2년밖에 안 된 주제에 무슨 역사냐라고 하실 수도 네네네.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부자예요. 네, 그러면 1년 차는 저희가 어떻게 네네. 진행했죠? 저희가 2019년도 봄에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소셜 다이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모임에는 어떤 작물들을 키울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설문조사 결과 농사, 요리, 그리고 관계와 소비, 여행에 대한 청년 멘토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농사를 짓고 요리를 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인데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타로도 했었고요. 좋은 소비에 대한 경제 이야기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외로도 요리 대회에 나가서 3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도시농업 축제와 루프탑 파티, 그 외로도 번개 모임을 소소하게 진행을 하면서 청년들과 이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1년이 지나갔고 올해 2년 차가 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1년 차에는 약간 욕심을 많이 냈죠. 그쵸. 짧은 시간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되게 바빠서 사실 이야기를 깊게 나눌 시간이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어서 2년 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최대한 본질에 충실하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추구했던 본질이 어떤 거냐?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관계를 형성하고 그 텃밭을 매개로 해서 그러면 그거를 중시로 하게 하려면은 약간 형식을 바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났던 거를 평일 한 번, 주말 한 번 해서 한 달에 2번 만나는 걸로 바꾸고요. 농사를 좀 많이 하는 날에는 요리를 줄이고 요리를 많이 하는 날에 농사를 조금 줄여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차에는 1년 차에서 계속 오셨던 분들도 더 만족도가 높아지고 처음 2년 차에 오신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중시하자라고 한 게 1년 차에는 사실 농부와 저의 아이디어로 좀 많이 끌어갔다고 하면 이번에는 여기 참여하는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텃밭에 뭘 심고 싶은지 오늘 어떤 요리를 해보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 나누고 싶은지 어떤 활동 재밌는 거 해보고 싶은지 많이 이렇게 사전에 물어보고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작년에부터 계속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텃밭에서 모기를 정말 많이 물리셨어요. 저희 텃밭이 이제 승악산 자락에 있어서 산모기들이 되게 많고 세고 그래서 그분이 올해는 꼭 모기 기피제를 만들자 해서 천연 모기 기피제도 만들어 보고 또 번개 모임도 여러 번 가졌는데 20대의 마지막을 놀이동산에서 불살라 보자 라는 생각으로 놀이동산도 가보고요. 또 요리 준비를 보통 셰프이 많이 해주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미리 장 보기도 좀 해보고 그런 것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생겼고 관계도 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의외의 복병이 찾아왔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와서 저희의 모임도 약간 제한이 생겨서 그러면은 못 모이면 우리가 찾아가자. 텃밭에서 작물들은 잘 크고 있는데 저 친구들 그냥 그대로 크게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수확물 다 걷어가지고 미리 신청받은 청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수확물도 드리고 또 그분들은 받은 수확물로 요리해서 저희한테 인증샷도 보내드리고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청년밥전 차청도 올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가 또 얼마 남지 않았죠. 어느새 9월 말이고 이제 그럼 3년 차의 청년밥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시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확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환경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로컬 푸드 먹거리, 바른 먹거리, 그리고 아이들의 생태 교육, 공동체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서 뭐 이런 것들 외에도 청년들이 와서 하고 싶은 것들 전부 실현할 수 있는 약간 우리가 도움이 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농부랑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는 일단 이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뭔가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추홀구에 있는 빈집을 열심히 찾아다녔죠. 빈집도 찾아다니고 괜찮은 텃밭 있다 하면 거기도 막 가보고, 근데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찾기도 어려웠고 현실적인 문제도 좀 많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아직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언젠가는 농부는 원하는 농사 마음껏 짓고 저는 마음껏 사람들 만나면서 홍보도 하고 셰프는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기를 좀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잘 자리를 잡으면 정말로 마을에 도움이 되는 공동체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저의 큰 꿈이고, 그리고 3년차에 또 생각해 놓은 거는 다른 청년 공동체들하고도 만나서 약간 네트워킹을 넓히고 싶더라고요. 좀 확장성을 갖고 싶었고, 저희만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재밌는 일을 한번 도모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정리해 보니까 1년차 때는 약간 청년들을 만났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요. 2년차 때는 좀 더 개개인의 하고 싶은 것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사람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차 내년에는 이제 또 청년들과 다른 청년들과 확장을 해가지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또 추후에는 마을의 사랑방 같은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거점을 좀 마련하고 싶은 원대한 포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꿈은 크게. 꿈은 크게. 그리고 만약에 농산물에 대해서 유통할 수 있는 또는 그런 협동조합 네트워킹, 같은 것들. 협동조합이라던가 아니면은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제가 말하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저희가 진행하는 어떤 진행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농사, 요리에도 좀 세세한, 세밀한 중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씨앗 일단은 저희 진행 방식에 어떤 중요한 지점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닉네임을 쓴다는 거죠. 지금 사진에 살짝 나오고 있었는데 글로벌합니다. 소피아 캐서린도 있고요. 뭐 리차드도 계시고요. 작물 이름 가진 매실, 채소, 뭐 토란도 계시고 본인의 원대한 꿈 부자 농부가 되겠다는 부농도 계시고요.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본인이 불리고 싶은 이름을 닉네임으로 정하도록 한 이유가 익명성 때문에 약간 덜 친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으시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본인의 출신이나 나이나 뭐 학벌, 뭐 직업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본인의 모습으로 와서 공동체를 사실 안에서 융화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신 분들이 훨씬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불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토종 씨앗을 워낙 좋아해서 씨앗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맨 처음에 먼저 정했던 게 우리만의 약속이었어요. 물론 쉼표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만난 공동체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나 규칙 정도 같은 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직접 이렇게 포스트잇 써서 투표도 해가지고 정한 게 서로 이야기할 때는 경청을 해주는 것, 그리고 불, 칼 같은 걸 쓰면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에 유의할 것, 그리고 와서 많이 즐겁고 많이 웃다 갈 것,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사전에 항상 이야기거리를 정해둬요. 처음에는 저희가 아예 청년들을 잘 모를 때여서 설문조사를 했지만 이제는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단톡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리 물어보는데 최근에 한 걸로는 이제 뭐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그 노래 가사하고 연결된 나의 이야기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도 하고 만약에 코로나가 제대로 종식이 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나의 꿈, 직업적인 측면이 아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또 있죠. 이것도 포인트인데 저희가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요. 만날 때마다 항상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제가 직접 프린트를 해가지고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걸어놔서 저희 추억도 되새기고 공동체 처음 오신 분들도 어색하지 않게 이런 거 한다라고 소개도 해드리고 왔다 갔다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항상 모임의 끝에는 시그니처죠. 오자 토크로 네, 마무리를 합니다. 본인이 오늘 어땠는지, 오늘 느낀 것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대부분은 뭐 맛있었어요. 보람찬 하루 보람찬 뭐 이런 하루. 것들. 다음에 또 봐. 행복했어요. 네. 여름에는 모기가 많다. 뭐 요런 거 나오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 한 5가지 정도 기준을 잡고 가고요. 이렇게 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 공간 활용도 좀 더 많아지고 번개 모임도 자주 하는 편인데 뒤에 있는 승악산 탐험 같은 것도 해보고요. 그때 아마 농부가 주도해서 갔었죠. 네, 맞습니다. 네, 산 탐험도 가고 밭에 풀이 많은 날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아니면은 비정기적으로라도 본인이 오고 싶을 때 가끔 모여서 풀 매기도 해주고 청귤청 사진에도 잠깐 나왔었어요. 제주도에서 올라온 완전 유기농 풋귤 가지고 청귤청도 만들고 또 루프탑 파티 옥상에서 텃밭이 있는 옥상이 있어서 거기서 또 농부가 노는데 일가견이 있거든요. 다트를 직접 제작해서 독고마리 씨앗을 던져가면서 막 다트 시합도 하고요. 되게 즐겁게 잘 놀았네요. 근데 물론 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노동을 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네, 이런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면은 밭일도 꼭 해야 되고요. 풀 한 폭이라도 메고 물 한 번 줘보고 수확도 직접 하고 그리고 요리를 못 하더라도 새길로 빠져나가더라도 예, 바로 잡아주는 셰프이 있기 때문에 칼질도 해야 됩니다. 칼질하고 채소 손질도 하고요. 예, 농사 잘못해도 농부가 잘 실드를 쳐줄 거고요. 막 그래서 자기가 일한 만큼의 성과, 약간 결과물이 나오는 네, 그런 거를 좀 중시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다음으로 보면요, 저희가 네, 농사에도 키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한마디로 농사의 중요점을 이야기해보자면 바로 지속 가능한 농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흙을 살리고 또 자연 그대로 농법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을 지금 잠깐 보신 그 갈색 물질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게 바로 저희가 올해 연초에 사용한 자가퇴비입니다. 네, 자가퇴비라 함은 스스로 퇴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리하고 남은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퇴비간으로 송 보내가지고 걔네들을 몇 개월간 이제 발효를 시키면 퇴비를 쓸 수 있거든요. 저희가 연초에 아주 힘겹게 저거를 퍼가지고 막 한사 반사 텃밭에 넣어가지고 농사를 지었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풀을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네, 물론 다른 분들은 혀를 끌끌 차시긴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소홀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풀을 키워가지고 아까 그림에 잠깐 나왔듯이 흙이 하나도 보이지 않죠. 풀로 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로 멀칭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유기물 멀칭.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시니까 아실 테지만 작물을 키우려면 중간중간에 웃거름을 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소변이라던가 그게 되게 훌륭한 질소질 비료가 되잖아요. 냄새는 좀 나지만. 냄새는 조금 나지만. 네, 그럼 저희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쌀뜨물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버려지는 그 계란 껍데기에 보시면 칼슘이 있거든요. 그것을 녹여가지고 난각칼슘을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사이짓기라는 농사 방식을 턴스택하고 있어요. 네, 사이짓기라는 것이 농작물을 이 공간에다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잠깐 나왔는데 그 자그마한 틀밭 아래 저희가 작물을 한 7, 8가지를 같이 심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추를 4종류나 심고 청경채, 치커리, 토마토, 바질, 그리고 꽃 종류들까지. 그래서 지금도 밭에는 3가지의 꽃이 함께 펴 있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사 방식을 좀 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그림을 보시면
네, 어떤 물체가 하나 있죠. 파란색. 네, 그것이 바로 빗물 저금통입니다. 되게 멋있지 않나요? 네, 저희가 올해 되게 고민을 했던 것이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아무래도 좀 심각성을 마음에 좀 와닿았던 한 해였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저희가 빗물 저금통을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저기에 저 호수 그 주입구라고 하죠. 물 저거를 나오는 거. 네, 구멍을 뚫기 위해서 또 제가 우리 셰프이 송곳을 불에 지져가지고 네, 한 땀 한 땀 네, 구멍을 뚫었고요. 우리 또 씨앗이 저 그림을 또 예쁘게 하나랑 같이 하네. 그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게 한 100리터밖에 안 되는 좀 작은 규모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거를 저희가 가을 농사부터는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전혀 쓰지 않고 저걸로만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 네. 텃밭을 오가시는 분들도 저거 보면서 되게 궁금해하시고 예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 저희 저 텃밭에 좀 상징물이 되었으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이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가 요리하는 중에도 그쵸.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죠. 그쵸.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해먹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위한 시판, 도시락도 많이 나왔지만 채소의 섭취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요리 수업 때는 채소를 어떻게 하면 쉽고 맛있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류 사용을 줄이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앞서 말했지만 기후 위기이다 보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농사 지은 작물들로 요리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거는 걸어서 시장까지 가죠. 시장에 가서 이제 구입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살짝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 하나요? 그럴까요? 네, 지금 농사를 지을 땅하고 만남을 이어갈 공간이 안정적이면 좋겠네요.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김춘기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되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정말 지원이 엄청 두 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쵸. 그쵸. 그래서 안정적인 공간이 있어야 사실 도시농부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안정적인 텃밭이 없다라는 거라서 그게 좀 그래서 저희도 사실 빈집을 열심히 찾아다녔죠. 네, 그렇죠. 또 도시농부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그런 지원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보시는 분들 네,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양호님께서 성시아님 예뻐요. 예뻐요. 저희는 어떤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김정수님께서는 청년들과 네트워킹 참 좋네요. 내년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이 제한이 있나요? 있다면 좀 늘려주세요. 네. 네, 저희가 이거는 기준점이 필요해서 물론 보시는 모든 분들 마음은 청년이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그쵸. 사실 국제적인 유엔 기준으로는 65세까지 청년인데. 네, 65세까지. 그럼 네. 65세까지 받아야 될까요? 좀 고민을 네. 해봅시다. 생기네요. 네, 이렇게 좀 댓글을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좀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저희만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셰프 되게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요리 대회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마을 축제였죠? 네. 마을 축제에서 도시농부. 요리 대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요리 대회 2일 전에 결성된 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리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정리한 레시피라던가 순서, 방법 등을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요리가 시작되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척척척 해나가는 모습들이 처음 만난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런 팀워크였어요. 그래서 신혼부부와 함께 했었는데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도 이제 정말 정신이 없고 힘들었던 순간이었지만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나물 무칠게요 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셰프가 된 느낌? 셰프예요 지금도. 그쵸. 지금도 셰프라고 불려지지만 정말 셰프가 된 느낌이어서 정말 뿌듯했고요. 그리고 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 두 분께서 셰프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 했어요. 감사했어요. 즐거웠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날이었죠. 네. 이렇게 뿌듯한 점이 말해주셨는데 씨앗은 어떤가요? 어떨 때 좀 뿌듯함을 느끼나요?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어느샌가부터 되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을 때 뿌듯함을 느끼는데, 사실 성인이 되어서 진짜 이렇게 내 이야기를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같이 밥 먹고 농사 짓고 이렇게 같이 땀 흘리고 하면서 뭔가 벽이 허물어지면서 다들 서로의 이야기도 내어놓고 저도 그렇게 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저도 뭐 짧게 이야기해보자면 처음에는 사실 엄청 어색하게 저희가 만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문을 열고 저희를 신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감동이고 이렇게 공동체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반대로 저희가 또 뿌듯했던 점이 있다면 또 어려웠던 점이 있잖아요. 힘들었던 점. 있죠. 네. 있죠. 저희가 정말 힘들었던 거는 저희 청년분들이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요리를 하다가 실수를 할까 또는 이제 다치진 않으실까, 기름을 쓰는 요리를 할 때는 데이지 않으실까 정말 무서웠어요. 무섭고 걱정되고, 그리고 항상 거기가 이제 물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에 물이 흐르면 미끄러지지 않으실까 라는 걱정이 정말 너무. 네, 그래서 정말 엄마의 네. 마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그 요리하는 사진에는 제가 인상을 쓰고 있어요. 계속 인상 쓰고 있고 막 화나 있는 것 같은데 절대 화가 나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죠. 걱정이 돼서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하기도 하고요. 네. 칼을 쥐시는 모습이 정말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해볼게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이제 요리가 끝나고 나면 정말 멋진 한 상이 차려져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면 저의 걱정과 우리 회원님들의 노고가 싹 녹아들어서 저는 걱정보다는 뿌듯함이 더 많이 이렇게 증폭이 되는 시간이 되죠. 네네. 그럼 씨앗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약간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들이 지점이 좀 많죠. 고민들이 많고, 사실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여섯 분 정도. 그거를 저희도 확장을 해야 되고, 또 공간의 안정성도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계속 고민이 되고, 그래서 빈집도 찾아다니고 있고, 뭔가 공간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공동체를 어쨌든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그런 고민들이 좀 많죠. 네, 저도 짧게 공유를 하자면 저도 비슷한 결인데요. 저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청년 공동체가 지속하려면 청년들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의 지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칭찬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역시 도시맹구님들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신가 봐요. 그러게요. 관대하시고 네, 되게 너무 감사합니다. 농부님 진행 잘하신다. 아나운서 네네. 같다. 네. 그 셰프 설명이 아주 깔끔하다. 네. 저는 제가 차마 못 읽겠는데. 예쁘다. 제가 성실한 읽어드릴게요. 이쁘다. 이쁘다.
아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나 봐요. 네, 이제 진짜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최대한 편안하고 네, 즐겁게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진심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마디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쉐프. 네, 청년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와 우리와 함께 진행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익 광고 협의회 같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씨앗은요? 아, 예. 씨앗은요? 저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디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힘이 들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쯤은 다들 놓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고 싶은 거 찾아야지 하고 싶은 거 찾아야지 하고 찾다 지금 이 길을 걷게 되었고 사실 지금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분들 어떤 길을 가시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쯤은 항상 마음에 품고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열정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 청년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농업을 만나라. 네, 저도 도시농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변화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도시농업과 함께함으로 또 새로운 차원, 새로운 세계를 좀 만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젊은 청년 농부